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주말엔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라디오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IT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말 동안 있었던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IT 소식들 중에 3가지 포인트 전해드리려고 앉았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두나무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자, 이거 보게 되면 항상 그럴 때가 있거든요.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다,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참 이런 이슈들 많은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속담이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브하고 두나무가 조용하게 정식 발표를 했어요. 두나무는 하이브 쪽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7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두나무에 5천억을 투자해요. 둘이 돈으로 묶는 거죠. 주식을 교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정도에 내년 상반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이 합작 법인의 목표가 뭐냐면 NFT입니다.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대체불가 토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는 이제 BTS를 비롯해서 스타들의 희소품을 NFT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BTS 인기는 아미 팬분들 덕분에 올라오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좀 너무 사행성 흉크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건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쪽 담당자분들은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제일 좋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암이라는 인증에 대해서 NFT로 된 인증서를 보내주는 것들, 이거는 좀 무료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합작 법인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겠죠. 매력적인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이에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가 네이버 매출을 추월했다는 소식이에요. 3분기 매출액을 추월한 건데 카카오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1조 7,408억 원. 감당도 안 되네요. 자, 영업이익이 1,682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동비 약 50% 그리고 40% 정도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네이버는 얼마냐? 네이버의 3분기도 좋아요. 1조 7,273억 정도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약 135억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크게 안 돼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겼죠. 물론 네이버 매출에는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한 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추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가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 일단 진교의 카카오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었죠. 이렇게 견제를 받았던 부분들이 카카오는 하나씩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국내 서비스에 불과한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은 일본 웹툰 시장 인수했죠. 피코마. 카카오 피코마로 이름 바꾸죠. 이렇게 했었고 또 해외 업체들의 하나씩 인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제페토에 비해서 메타버스는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이건 또 그라운드 X를 가지고 있죠. 여기를 통해서 NFT를 꾸준히 추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카카오 이번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주주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엔 제가 해설해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의 컨퍼런스 콜 나왔던 이야기들 이번 이프 카카오로 얘기를 하죠. 카카오가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 하나씩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NFT 부산 2021 행사가 열리고 있죠. 이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자, 이 행사에서 도어푼이라는 회사의 버추얼 휴먼 노아 선우 마리의 사진이 낙찰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유명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이야기하면 릴 미켈라를 이야기를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을 NFT로 팔고 음반도 내기도 합니다. 자, 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세 명은 사진을 팔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진을 만들어서 판 건 아니고 도어 오픈해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슈머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 이게 선우, 가운데가 이제 마리, 그리고 맨 오른쪽이 노아, 이렇게 세 명인데 있을 법한 얼굴로 좀 꾸며놨죠. 네, 버추얼 휴먼이에요. 합성해서 만든 거고요. 이런 휴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생활이 별로 없죠. 우리가 이제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저작권에서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또 금액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작가는 다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노아하고 선우가 이 남자잖아요. 마리가 여성이에요. 금액을 보게 되면은 노아, 선우, 그러니까 이분 노아죠? 네, 노아 이 친구가 65만 원, 15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선우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좀 더 올랐죠. 그리고 마리는 남자가 낙찰받은 건가요? 남성분들? 예, 마리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낙찰이 되면 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우아하고 인기 몰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한 거죠. 아직은 이거 산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작이 나왔다라든지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반영을 불러일으키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누가 낙찰됐는지 궁금한데 제가 NFT 행사에 가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혹시라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IT에 대한 얘기를 간단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8일 오늘부터는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되죠.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